원래 화요일, 목요일이 아니지. 화요일, 금요일. 이때는 제가 글쓰기 시간인데, 제가 글 쓰려는 소프트웨어를 못 써서 메모장에 이거 써보니까 너무 체질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썼던 글을 읽는 쪽으로 방향을 살짝 선회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게임만 하면 그냥 평범한 게임 스트리머 되는 건데. 전 원래 게임하려고 이 방송 시작한 게 아니고, 글쓰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상상한 대로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 말도 거의 매번 이 글쓰기 시간에 해서 저희 형은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매번 이 소리를 하니까. 아무튼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모를 테니까 한 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이 아니라 겨울 이야기의 시작이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날짜 보면 2007년 10월 8일 새벽 1시 13분으로 돼 있는데, 이 날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올렸는지 기억 안 납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2007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고, 이때 제가 학점 관리를 되게 못해가지고, 저는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만 이제 열심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딱 입학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교양 수업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 교양 기억나는 거 잘 없습니다. 기억나는 거? 논리학, 글쓰기, 또 뭐 있지? 뭐 짜잘한 거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대학생 때 좀 1학년 때 잘 적응을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가야겠다는 결심도 했고, 그래서 뭐 남는 시간에 이거 뭐 썼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귀신이에요, 귀신. 주인공이 귀신인데 기억을 잃은 귀신. 근데 눈을 뜨니까 닌자 마을에서 눈을 뜨게 돼요. 해가지고 소년과 부딪혀요. 귀신이면은 원래 막 그 사람 몸 통과하고 막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년하고 부딪히고, 얘가 가면도 쓸 수 있고 칼도 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이 마을에서. 귀신이 있으면 마을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안 좋은 재앙 같은 거를 가져오고 뭐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해가지고 얘는 주인공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촌장이랑 만나게 되는데, 이 촌장이 귀신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게 돼요. 이 원한과 슬픔으로 기본박대 감정을 소유했다. 얘네들이 저주를 품지 않으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귀신이 이 마을에 등장한 이상 재앙이 닥칠 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네가 여기 있고 싶으면 시험을 거쳐야 된다 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혼자서는 치기 어려우니까 그 서포트 해주는 사람을 둘을 붙입니다. 한 명이 야마다, 한 명이 우치다. 근데 왜 야마다, 우치다 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 아마 모티브가 있던 걸로 있었을 텐데 기억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자법으로 손짓하고, 그 닌자 나오는 작품 좀 관심 있게 본 사람이면 구자법이 뭔지 알죠? 손으로 막 9개 그거 수시노 있잖아요.
예, 그 뭐지 포병인가 거기도 가면은 수신호 있죠. 0, 1, 2, 3, 4 이렇게 안 하고 0,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병 출신이고 예, 저도 그냥 주워 들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닌자 마을에서 그 군대가 이 마을로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군대를 세 명이서 군대 숫자가 몇인지 모르지만 세 명이서 격퇴시키는 게 시험이랍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군대를 세 명이서 예, 제갈량이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때는 군 입대를 하기 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되는 대로 갈겨 썼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하나하나 다 말이 안 돼요. 근데 뭐 제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서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얘가 이제 군대를 정찰하려고 이제 진친 곳으로 가요. 진을 친 곳에 가서 그 주인공이 그 과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다츠지라고 듣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1대1 대결하는 과거의 모습을 봤는데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비열한 수법을 써서 주인공이 뭐 당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그게 챕터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명이 물리력으로는 군대 격퇴 불가능하지만 폭설 때문에 군대 막 동상 걸리고 막 그러면 퇴각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두 번째 챕터. 첫 번째 챕터는 저렇게 폭설로 군을 격퇴하고 두 번째 챕터 들어가지고 이제 야마다가 막 불평하고 막 우치다는 저처럼 과묵한 편이죠. 말이 없어요. 점점점점. 그래가지고 감정의 변화가 날씨를 변하게 하는 건가? 어, 아니면 우연인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일단 한시름 놨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던 일들을 이제 그 파헤치고 싶어진 것 같아요. 분노가 생겼잖아요. 귀신한테, 주인공한테. 그래가지고 혼자서는 원한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촌장한테 도움을 빌리려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촌장이 엄청 긴 얘기를 해줘요. 막 쌀라 저랑은 다르게 되게 말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 촌장이 가면에다가 그 붓으로 뭘 발라가지고 주인공한테 이 가면을 씌워줍니다. 근데 이 가면에 씌워진 것은 만지기만 해도 죽어버리는 독이에요, 독. 그래가지고 이런 독이 아마 실제로는 없을 듯한데 뭐 디테일 하나하나 다 따지면 여기 있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귀신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귀신이 사람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귀신이 폭설 내리기도 하고 다 말이 안 되죠. 하여튼 물에 씻겨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몰라 뭐야 무서운 기술 이름이네. 이거 2007년도 그쯤에 그 이전인가? 그때 유행했던 만화 그 패러디일 겁니다, 이거. 몰라, 그거 무서워.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렇게 재밌진 않네요. 근데 이거 두 번째 방송 때 이거 얘기하니까 형이 피식 웃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가면을 쓰고, 이제, 어디 성인가? 거기로 변장해가지고 갈 거예요.
상인으로 변장인가? 해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왜 이리 설명이 길어. 이게 15년 전 글이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인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복선이고 결말이 어떻고. 결말은 기억나죠. 결말은 기억나는데 전개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완수하라는 말을 듣고 챕터 2가 끝나고 바로 챕터 3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네들이 닌자 마을에서 이제 그 군대를 격퇴하고 그 촌장한테서 가면 받아가지고 슌페이 이것도 과거를 보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그 가부키라도 하는 건가 하면서 무슨 내용이지? 빠르게 넘어가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쓴 건데 내가 모르겠어. 어, 가부키를 뭐 보는가 보네요. 슌페이랑 다츠지랑 만났어요. 주인공이 다츠지입니다. 슌페이는 동료였나 봐요. 다츠지도 말이 갑자기 많아서 이 말을 그냥 순식간에 쌀쌀쌀쌀 해. 제가 옛날에는 그 소설 쓰기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대사를 한꺼번에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은 나가 떨어질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긴데 하면은 나가 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죠, 원래. 이게 호흡을 되게 잘 조절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대화를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어도 그걸 3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씩 이렇게 끌고 가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죠. 예. 근데 저는 옛날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소설 중에 진짜 인상 깊은 소설이 한 권 있거든요. 그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폐허의 도시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되게 암울한 내용인데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예. 아무튼 그 소설에서는 이런 변변찮은 대화문이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읽은 지 15년 정도 돼서 정확하진 않네요. 도서관 찾아보면 아마 있겠죠.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읽고 그 여러분이 느낄 심리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거 되게 암울한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사이토라는 애랑도 만났네요. 사이토는 그 도대체 누구를 모티브로 이거 한 거지? 네 원수는 우리 원수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생전 동료를 또 동료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 번째 챕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챕터 비극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래가지고 사이토와 슌페이를 촌장에게 대충 설명해주고 근데 촌장 이름은 안 나왔죠? 지금 주인공은 다츠지. 그 다음에 사이토, 슌페이는 예전 동료. 야마다 우치다는 시험 때문에 촌장이 붙여준 새 동료. 성안 병사들을 위해서 독을 넣었네요. 우물에다가 독 탔나? 그래가지고 우치다가 성안으로 들어가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뭔가 계략 같은 거 쓰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삿갓하고 옷을 받았네요. 얜 가면도 받고 삿갓도 받고 옷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치아키 거처를 알아냈네요. 방 안에 여인이 앉아 있고 장검이 있고 이 여인은 뭐 무사 같은 애인가 봐요. 귀신 주제 이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다. 귀신을 아무서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하고 여자애하고 말다툼 하다가 이제 둘이서 싸우는데 계속 싸우는데 왜 이리 말을 많이 주고받아.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지? 등에 단검을 꽂아버렸네. 주인공이 이겼나봐요.
흰 천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방을 나가서 그걸 보고 뒤따라갔다. 딱 이러고 끝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요 6번째 챕터? 5번째 챕터? 5번째겠지? 비극의 전주고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귀신인가. 나도 귀신이지만 저쪽이 더 귀신답군. 아, 이 흰천이 귀신인가봐요. 주인공만 귀신이 아닌가봐요. 흰천은 아무래도 귀신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쪽이 따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도망가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생각해보면 유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귀신이 따로 함정이 마련되진 않았을 것이다. 귀신이 귀신에게 원한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귀신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저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으니 따라갈 뿐. 흰천 귀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니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나는 성 안에 볼 일이 남아있지만 이 귀신을 따라가면 뭔가 나올 것만 같았다. 지금 그 귀신은 나를 유인하고 있다. 확실하다. 성 밖의 대나무 숲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더 가다 보니 나무가 없는 넓은 눈밭에 도착하게 됐다. 이곳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어. 흰천 귀신은 눈밭의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요거 붙여쓰기 해야 될 텐데.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을 듯한 귀신이다. 그래서 나는 다가가서 흰천을 벗기려 했다. 별다른 저항이 없어서 벗겨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흰천은 그저 흰천일 뿐이었다. 스스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정작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 술법을 불어넣어 조종했다거나 아니면 흰천 안에 자신의 모습을 사라지게끔 했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간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자는 오로지 요괴나 귀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전자의 경우는 하지 말고 여기도 그냥 후자라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전자라 하면 되잖아. 그건 그렇다 해도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이상 여기 뭔가 있기 때문에 날 데려온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흰천이 있던 자리에 검이 꽂혀 있던 것을 봤다. 그 지점을 파헤치다 내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본다. 이것이 나의 시신이다. 분명히 저게 생전의 내 몸이다. 드디어 기억이 난다. 근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는 이 작품 기억이 안 난다. 시신이 알려주는 기억의 궤적들. 내가 왜 그 무사와 결투하게 되었는가? 이 무사? 치아키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흐르고 있다. 눈앞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때면 그랬듯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아졌다. 그 앞에는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다. 마을의 아이들인 모양이다. 저 수많은 아이들 중 내가 있겠지. 근데 왜 유년 시절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일까?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다. 누군가가 목도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저 모습은 내 어린 시절 모습인 모양이다. 그리고 그 옆에 치아키의 어린 시절로 보이는 꼬마가 있었다. 둘 다 목도로 장난을 친다. 그런데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내 원수의 어린 시절에게 형이라고 부른다. 어? 부모님이 부르신다고. 어? 내가 복수하려는 무사는 나의 형이다. 아, 그런 거야? 몰랐네. 몰랐네. 형이 원수였네. 형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야, 내 원수였네. 형님, 저한테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 없었다. 외면할 수도 없다. 그저 눈에 보일 뿐이었다. 과거는 자신이 바꿀 수 없다. 현재만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건 슬픈 사실이다.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청년 시절의 모습이 보인다. 내 형이라는 사람은 나와 같은 스승에게서 무술을 배운다. 행동과 말을 지켜보니 그 우사는 커가면서 야심을 품게 되었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무술만 배우면 된다는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부모님은 농사나 지으며 은둔하는 사람들이지만 형 그게 못마땅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검과 창을 다루는 분이었지만 은둔하고 있었다. 난세를 피하기 위해서. 난세의 명예를 얻으려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형은 전란을 피해서 사는 삶이 아닌
스스로 권력을 잡고 어떻게든 세상에 발악하려 했다. 그리고 그 무사는 몰래 밤중에 집을 빠져나간다. 그 장면을 보고도 나는 저것을 말릴 수 없다. 형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보니 형이 거짓된 내용을 밀고 하는 장면을 보고야 만다. 와, 형이 쓰레기네. 쓰레기야. 반란이 일어날 테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냐고. 형은 부하들을 이끄는 장수가 되어 부모님이 사는 작은 마을을 모조리 부쉈다. 불을 지르고 쑥대밭을 만든다. 그곳이 눈밭. 마을이었던 곳이구나. 형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마을을 바라다 보았다. 부모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오해로 타지 군사들을 불러 모아 부모와 내가 사는 마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나는 과거의 형의 뒤를 쫓으며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을 지켜보았다. 형은 닌자를 매수하여 스승님을 암살해버렸다. 스승은 부모님의 부탁 때문에 많이 안 가르치는 것인데 형은 그가 실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더는 형의 뒤를 밟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리니 나의 모습이 보인다. 장소도 달라져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갔다. 그게 닌자 마을 근처였다. 닌자 마을에서 본 어느 여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생전의 자신은 그녀가 닌자의 후예인 줄도 모르고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를 스즈키라 불렀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도 보았다. 그녀는 분명히 말도 안 돼. 내가 스즈키 언니를 죽여버렸단 말인가? 와,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던 애가 언니였어. 스즈키 언니. 나는 바보다. 나는 스즈키 언니를 죽여버렸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을 적의 모습을 보니 왜 스즈키 언니를 보고 검과 꽃이란 단어가 떠올랐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검과 꽃? 이거는 그 책 제목에 그거 있는데? 검과 국화였나? 국화와 검인가? 그거 일본인을 분석한 책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읽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읽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 글 쓴 사람은 정작 일본인 아니라는데 서양인이었던가? 스즈키는 눈과 꽃을 좋아했고 스즈키 언니는 언제나 동생 곁에 검을 차고 시립해 있었다. 가끔은 나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나는 스즈키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즈키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난세라서 내가 사는 마을은 다시 전투에 휘말리게 될 처지였다. 그때 나는 어느 주군을 알게 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못 봤다. 주군의 밑에는 2명의 하급 무사가 있었다. 키가 크지만 무뚝뚝하고 무정해 보이는 슌페이. 키는 작지만 온화한 사이토. 무뚝뚝한 애가 슌페이. 키 작고 온화한 사이토. 둘 중에 한 명 배신자 있을 것 같아. 누가 배신자일까? 배신자 없는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네. 나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주군을 모셨고 주군은 전투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주군은 나와 슌페이에게 수백의 군사를 숲에다가 매복시켰다. 하지만 나는 적들과 마주칠 수 없었다. 주군이 적의 계략에 속았던 것이었다. 매복으로 적을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계략에 속았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주군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주군이 있는 쪽으로 가봤다. 주군은 이미 군사들을 잃고 적들에게 원으로 둘러싸여 그 한가운데에서 내 형과 1대1로 대결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정당한 승부가 아님을 알아챘다. 가면을 쓴 닌자가 뒤에서 독침을 쏘았기 때문이다. 가면? 하지만 주군은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다. 형은 병사들을 시켜 마을 쑥대밭으로 만들라 했다. 병사들을 뒤쫓아 가보니 이미 내 부모님은 자결한 상태였다. 아이고야. 병사들은 약탈과 방화를 서슴지 않고 했다. 닌자 마을로 갔던 병사들은 십중팔구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닌자 마을이 공격당하는 것인가?
하지만 살아남은 병사들이 상황도 모르고 눈을 바라보는 스즈키를 겁탈하고 죽여버렸다. 와 진짜 이거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나는 위를 쳐다보았다. 나무 위에 스즈키 언니가 독침으로 병사들을 쏘아서 죽인 것이었다. 스즈키 언니는 땅에 착지했다. 눈이 덮인 곳이라지만 조용한 착지였다. 스즈키 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에 검은 닌자복을 하고서는 형이 있는 곳으로 몰래갔다. 스즈키 언니를 따라가니 근데 내용이 점점 하드코어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글을 썼나? 스즈키 언니를 따라가니 형은 어느 귀신과 닌자와 싸우고 있었다. 아니 귀신은 내가 모시던 죽은의 영혼이고 닌자는 촌장님과 그의 동료였다. 그의 동료는 장검을 쓰고 있었다. 그의 동료는 죽었다. 형은 자신이 매수한 가면을 쓴 닌자로 촌장님의 동료를 공격했다. 촌장님의 동료는 죽어가면서도 검에다 주문을 외웠다. 귀신이 닌자를 처치하려 하자 형이 귀신에게 활을 손으로 날렸다. 그러나 화살은 귀신을 통과해서 눈에 꽂혔다. 그러자 형은 조금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귀신을 장검으로 없애버렸다. 가면을 쓴 닌자는 직도로 촌장님의 동료를 죽였다. 촌장님은 방어하다가 동료의 유품인 장검과 내 죽은 유품인 독약을 품에 넣고 도주했다. 그때 내 근처에 스즈키 언니가 중얼거렸다. 저자가 내 동생의 원수란 말인가? 개자식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스즈키 언니가 형을 모시면서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복수하려고 했지만 정작 스즈키 언니의 복수를 가로막아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이란 말인가. 그때 생전에 내가 촌장을 뒤쫓아가는 형에게 외쳤다. 죽은의 원수 나와 붙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터프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무미건조하다. 붙자. 병사들은 더 어쩌고 혼자 왔지? 네 병사들을 없애러 갔다. 하하 다치지. 네 목숨을 끊을 날이 왔구나. 기분이 어떠냐? 문단무용. 이후에 내가 처할 상황은 알기 때문에 촌장의 행동을 관찰했다. 역시나 촌장은 그 사이를 틈타 무사히 도망갔고 가면을 쓴 닌자는 내 뒤로 슬그머니 왔다. 난 그것도 모르고 눈앞의 원수만 바라보고 대결을 신청해버린 것이었다. 스즈키 언니가 옳았다. 난 멍청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스즈키와 언니의 복수를 해주어야만 하는 것. 촌장님은 예전부터 촌장님이었거나 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야. 거기까지가 내 시체가 남긴 기억의 궤적이다. 내가 복수하려는 사람이 나의 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스즈키와 그의 언니와 내 스승과 내 부모님과 촌장님과 죽은의 원수다. 복수의 시작. 나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야마다와 우치다를 새벽에 불러냈다. 그 여검사와의 결투가 길어졌더라면 그럴 수 없었겠지만 덕분에 흰천 귀신과 만나고 기억을 되찾게 되었다. 야마다와 우치다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다. 더군다나 내가 느닷없이 불러내도 별다른 말 없이 와줬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둘에게 이 마을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물어봤다. 야마다, 무슨 공작이었어? 사람들이 발목을 묶었지. 자세한 것은 내가 말을 해준다 해도 닌자 출신이 아닌 네가 알 수 있을 리는 없겠지. 훗.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을 해치진 않았다. 그건 임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기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우치다, 너는? 스님으로 변장하여 이 마을의 성주를 불러서 치아키를 죽이지 않으며 원한 맺힌 귀신이 이 성 안의 주민들을 차례로 죽일 것이라 경고했다. 좋았어. 내일 해질 무렵에 내 원수를 성 밖으로 유인할 거다. 남서쪽 눈밭에서 복수를 할 것이다. 노을이 질 때쯤에 대나무 숲에서 매복을 해줘. 닌자니까 적의 배후를 노리는 것은 잘 할 거라고 믿어. 나는 그들과 내일 밤 보기로 하고 약속하고 닌자 마을로 돌아왔다. 닌자들이 감정에 잘 휩쓸리지 않는다고 알았지만 그것 역시 마을마다 다른 모양이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 동료의 죽음을 잊지 못하는 촌장님이 있는 곳이며 동생의 비극을 지켜본 스즈키 언니가 살았던 마을이며 촌장의 지시라면 돈을 받지 않아도 임무라 여기는 야마다와 우치다가 사는 마을이다. 표현이 그렇네. 촌장의 지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딱 이 정도면 되는데 돈을 받지 않아도 임무.
불알기는 참 멋대가리 없는 표현이야. 난 촌장의 집에 머물며 쉬고 있는 슌페이와 사이토를 봤다. 둘을 불러내어 작전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 치아키는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니까 야마다 우치다라는 닌자와 너희와 내가 협공할 것이다. 치아키도 닌자를 고용할지도 모르지만 야마다 우치다는 우리 편이라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어이, 다치지. 원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내 시체를 보고서 기억을 되찾았지. 사이토, 너 어째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 어쨌거나 내일 저녁 성 밖의 남서쪽 눈밭에서 복수할 것이다. 치아키를 한가운데 놓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붙을 거다. 나는 얼른 원수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작전도 사실 대충 구상한 것이었다. 게다가 성 안의 교란은 두 닌자가 알아서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해가 지을 때쯤에 초승달이 떠올랐다. 해가 서서히 지고 달은 떠오르고 있었다. 두 닌자가 먼저 눈밭에 도착했다. 나는 둘에게 지시를 내렸다. 야마다는 동쪽, 우치다는 서쪽에 숨었다. 무기 점검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다. 두 녀석이라면 스스로의 목숨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는 촌장의 동료와 같은 꼴을 만들고 싶진 않다. 하지만 내가 그 둘을 일일이 챙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거 왜 띄웠지? 슌페이와 사이토도 도착했다. 슌페이는 남쪽, 사이토는 북쪽에 숨었다. 대나무 숲이지만 사람이 의외로 오후 숨기기에 적합했다. 더군다나 눈이 많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땅이 차가워서 이동하기가 힘들다. 눈은 밟으면 서리가 된다 했던가. 하지만 나는 눈의 차가움을 느끼지 못한다.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맞게 되더라도 그게 아픈 건 줄 모른다. 이건 띄워야 되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것이다. 나는 재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치아키가 거처하는 곳으로 갔다. 이번에도 문은 귀신답지 않게 열렸다. 열었다. 귀신이라면 벽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난 그런 재주가 없다. 더구나 난 날지도 못한다. 치아키가 있는 곳에 문을 확 열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촛불을 검으로 쳐서 박살내버렸다. 웬 귀신이냐?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단 말인가? 난 방을 나섰다. 치아키는 장검을 무릎 앞에 놓고 명상 중이었다가 나를 봤으므로 내가 선제 공격하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촛불을 건드린 게 화근이었다. 치아키를 모시는 병사들이 우르르 마당에 쏟아져 나왔지만 나를 보지 못했다. 오직 치아키만이 장검을 차고 나를 뒤쫓아왔다. 치아키가 부하들에게 귀신을 잡아라고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나를 보지 못해서 검으로 열심히 허공만 베고 있었다. 붕쯔붕쯔 하고 있네요.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붕쯔붕쯔. 게다가 우치다가 스님으로 변장해서 치아키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니 병사들은 치아키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유유히 치아키의 거처를 빠져나왔다. 치아키는 병사들이 휘두르는 검과 창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멈춰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말을 타려고 했지만 말은 병이 든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달려서 나의 뒤를 쫓았다. 내 원수라고 하지만 정말 대책 없이 쫓아오는 것. 그건 나에겐 잘된 일이긴 하지. 난 뒤돌아보면서 성을 빠져나왔다. 내 원수는 나를 뒤쫓아 쫓아왔지만 그를 뒤따르는 약간의 군사들은 흰천 귀신을 보고는 거기에 겁을 먹고 더는 쫓아오지 못했다. 저 흰천 귀신은 분명히 저번에 내가 만났던 귀신인데 어째서 또 이렇게 보는 것일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를 눈밭에까지 유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유인은 의외로 쉬워 보였다. 길었네요.